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극적인 시간의 미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희곡을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읍내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봄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 긴 겨울이 끝나고 다시 뭔가 새로 싹이 트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 또 한 사이클이 시작되는구나. 또 이렇게 한 살을 먹는구나.' 물론 그 생각 늘 하죠. 1월 1 일일 때, 설날일 때, 뭐 입춘일 때, 뭐 이렇게 늘 생각하지만, 이렇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 봄이라는 것이 오는구나. 기어코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다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게 바로 이 우리 읍내라는 작품이죠. 우리 읍내는 손터 와일더라는 미국의 좀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읍내는 손터 와일더의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래서 이 오세곤 선생님이 번역하신 버전으로 공연이 많이 되고 있고, 뭐 많은 각색을 주로 이루게 되는데, 연극하는 사람들이 또 묘하게 좋아하는 희곡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극장에 이루어지는 맛을 그대로 살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연극을 볼 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무대를 실제랑 감쪽같이 똑같게 해 놓고 우리가 훔쳐 보듯이 제사의 벽으로 이렇게 보듯이 하는 연극이 있는가 하면, 그냥 블랙박스 시어터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네모박스 갖다 놓고 "아, 이게 자동차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연극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배우들끼리는 이게 자동차인 것처럼, 아니면 무슨 침대인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상상력을 더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까만 블랙박스인데도 '아, 저 안에 뭔가 휘황찬란한 무대가 있다.'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힘이 이제 연극에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 읍내는 또 다른 형식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극을 딱 만들 때 무대가 있잖아요. 무대라는 게 있고 배우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 만들어진 가공의 이야기를 막 실제인 것처럼 막 연기를 하잖아요. 그 무대 뒤에서 조명이 언제 켜지고 음악이 언제 나오고 사람이 언제 등장하고 뭐 막이 언제 내리고,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무대 감독이라는 사람인데, 그 무대 감독이 무대 앞으로 나오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우리 읍내라는 희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 만드는 사람들이, 이게 연극이 재밌단 말이에요. 연극을요,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연극이 재밌는 것을 관객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보니까 고 중간 어딘가에 걸쳐 있는 형식의 연극을 나도 하면서 즐기고 사람들에도 에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읍내는. 그래서 이 우리 읍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내 처음 한번 볼게요. 이게 등장인물 한번 보면 등장인물 되게 많죠. 되게 많은 이유는 한 마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2층 특별석의 여인, 일반석의 남자, 이렇게 관객석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참여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무대 감독이 있고, 여기 보시면 깁스, 이제 조지 깁스, 리베카 깁스, 그리고 웹, 이렇게 나오죠. 이 연극은요, 이 깁스 집안이랑 웹 집안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조지와 에밀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1 막, 총 3 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1 막이 이제 시작되죠. 텅 빈 무대에 무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 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환경, 그러니까 '아, 여러분은 지금 이 연극을 보러 오셨는데 이 읍내, 우리 읍내는 어떤 곳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고, 지금은 아침이고 뭐 새벽이고, 저쪽에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무대를 설명해 주고, 아,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등장인물이 나와서 무감이랑 다 대화를 해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우리가 무대를 상상하고 그 무대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극한으로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무대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어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읍내는 요렇게 시작을 해서 산막이라는 이야기 그 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밀리랑 조지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집에서 서로 공부하고 가르쳐 주고 뭐 더 되게 풋풋하게 좋아하고 이런 시간을 거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이런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읍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소한 대화들, 이런 것들이 이 우리읍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재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1 막은 그냥 하루를 좀 스케치를 하면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조지랑 에밀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아침에 어떤 사람들은 뭐 "애들아 학교 가자." 그래서 깨우는 시간 아침을 하고, 또 애들이 옷을 다 챙겨 입고 학교에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서 저녁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2 막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에밀리랑 조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서 고 결혼식 날 아침에 막 조지가 에밀리 보러 오고 "너는 뭐 봐야 되겠니?" 막 이런 대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장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어떤 그 기쁜 순간을 보여주죠. 그런데 산막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냐, 이 행복했던 부부에게 이제 시간이 9년 정도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에밀리가 둘째를 낳다가 사망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에밀리가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 장례식이 산막입니다. 그래서 그 에밀리랑 같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공동묘지에 가서 에밀리를 이제 안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먼저 떠난 사람들이 각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죽었던 사람들이 거기 이제 한 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밀리도 죽었으니까 고 에밀리 자리에 에밀리가 앉으면서 서로 이제 그 뭐 "잘 지내셨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무대 감독이 와 가지고 그 죽은 에밀리랑 얘기를 하다가 "살아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고, 에밀리가 어느 순간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한때로 돌아가서 그 시절을 다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 때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이제 죽고 난 후에 다시 돌아가서 알게 되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읍내가 주는 매력이 뭐냐면, 아주 담담하고 소소한 이야기들로 계속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그냥 알콩달콩한 한 마을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조지랑 에밀리랑 그 작은 애들이 점점 커서 학생이 돼서 결혼을 하고, 이 한 삶을 살아가는 거를 보면서 '아 우리가 인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에밀리의 사망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같이 그 시간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구나.' 이것을 에밀리의 심정으로 다 같이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우리읍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면 대사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 시작할 때 무대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저기 동력 하늘은 산 뒤로 햇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듣고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들이 있겠죠. 자, "여기가 한 길입니다. 기차역은 저 뒤쪽이고." 자, 그럼 막 기차 소리 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철길 넘어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긴 교회가 있고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막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나 설명이 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인사를 하죠. 자, "안녕하세요." "오냐." "누가 아픈가요?" 이런 아주 간단한 대사들,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깁스랑 조지가 이제 얘기를 하고 헤어지고, 그다음에 무대 감독이 제 얘기 좀 해 볼까요?" 인제 저 이 "저의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거 보세요.
저의 얘기 좀 해 볼까요? 쟨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반에서 1 등이었죠. 그래 장학생으로 매사추세츠 공대에 들어가 학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그때 보스턴 신문에 굉장했었죠. 헌데 막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려는 순간 전쟁이 터져 프랑스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공부가 허사가 된 거죠. 그냥 이거를 아주 담담하게 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쟤 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대사들 정말 일상에서 하는 대사들 그런 것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서로 대화도 해요. 불러서 물어도 봐요. 제가 보시면 무감이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종결시키고 "자 이제 좀 지나가 볼게요. 아 우리 윌라드 교수님 불러 가지고 여기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럼 윌라드 교수님이 나와 가지고 "아 이 동네는요 뭐 어떻게 생겼고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여기 인류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랬더니 "아 여기는 이렇고요." 그러면서 또 막 설명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굉장히 넘나들잖아요. 이야기의 한 씬을 보여주면서도 갑자기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런 아주 간단한 대사들이 넘어가면서 이제 서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때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무감이 한 씬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중간에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근데 이런 설정들이 요즘에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좀 되게 생뚱맞긴 한데 뭐 "그것은 알기 알고 싶" 아니 저기야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면은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영상을 보시죠. 그럼 영상을 보면서 "아 이 영상은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뭐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무감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현 드라마는 아닌데 그 하나하나의 액자식 구성이 있고 그 안에서 그 이야기를 메타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잘 따라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에밀리랑 웹부인이 또 대사를 하고 나서요. 이제 무감이 또 "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이러고 "아 자 들어가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보시면요. 뭐 이런 일이 있고요. 이런 일이 있고요." 이러는데 여기서 보세요. 자 옛날 바빌론에는 200만 명이나 살았습니다만 남은 거라곤 왕들의 이름하고 밀이나 노예 매매 계약서 몇 장뿐입니다. 하지만 바빌론에서도 저녁이면 굴뚝마다 연기가 오르고 아버지는 일터에서 돌아오고 그리곤 둘러앉아 식사를 했을 겁니다. 여기 우리처럼요. 사실 그리스나 로마도 그 실제 생활은 그저 재미있는 식구절이나 연극 대본을 통해서 아는 정도죠. 그래 저도 이 연극의 대본 한 권을 정초석에 넣을까 합니다. 천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알도록 말입니다. 전 그게 베르사유 조약이나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 비행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시겠죠? 네. 천년 후의 사람들이나 지금 여기 우리들이나 자라서 결혼하고 살다가 죽는 거. 그거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니깐요. 저는 요렇게 중간중간 와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이렇게 따라가긴 하는데 굉장히 기존에 우리가 연극에서 보면 굉장히 밀도 있고 긴장감 있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사건이 시작되고 빌드업되고 막 클라이막스 터지고 막 위기가 있고 막 서로 미워하고 혹은 사랑하고 막 이런 게 막 중간에 빵 터진 다음에 다시 해결하고 마무리 짓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읍내는 그런 거를 가져가지 않고 아주 덤덤하게 일상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작품도 그렇게 잔잔하게 하다가 가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에밀리 얘기가 나왔죠. 에밀리 굉장히 사랑스러운 캐릭터 나오는데 3 장에서 에밀리가 둘째를 낳다가 사망해서 장례식장이 있고 이제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죠. 그럼 또 여기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인데 그냥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자 모여 있는 씬이 있고 거기에 너무 아무렇지 이렇게 귀신들이 다 앉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다 그냥 영국이니까 이러고 아주 그러니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면 다 아무렇지 않게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제가 이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산막.
산막으로 넘어가면요. 무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 년이 흘러서 1913년 여름입니다. 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뭐 여기도 바뀌고 저렇게 되기고 뭐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 보세요. 자 그랬는데 죽은 이들이 있죠. 이래서 막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인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기 무덤을 파고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 무슨 일이죠?" 예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나누게 되죠.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들이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막 서로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각 비석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 그래요. 이 사람 어떻게 죽었죠?"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열을 하다가 이제 중앙으로 장례 행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죠. 그래서 우산을 쓰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 보세요. 그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앉아서 인제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요?" 그랬더니 "아 내 며느리 에밀리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다니 어쩌다 죽었소?" 그랬더니 "해산하다 죽었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지난 날을 막 둘러봐요. 그랬더니 막 죽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에밀리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 그랬더니 또 그냥 너무나 그 죽음 이후에 그 대화인데도 아주 뭔가 되게 자연스럽고 굉장히 덤덤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 자 뭐 금방들 갈 거다. 좀 쉬어라. 그래 그동안 살아있느라 고생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인사를 하는데 그 무대 감독이 나와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어 저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밀리가 여기서 물어보죠. "어머니 돌아갈 수 있죠? 저 세상으로요." "전 느껴요. 전 알아요. 잠시 생각을 해 봤어요." 농장을요. 잠시 가서 아이를 무릎에 앉혀 봤어요. 생시처럼요. 갈 순 있지. 돌아가서 일생을 다시 살 수도 있잖아요. 잊어버려. 왜요? 되죠.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죠? 그랬더니 무감이 뭐 다시 가기도 하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밀리가 아니에요. 내가 기뻤던 날로 돌아가서 사랑을 확인하고 뭐 "그럼 괴롭지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감한테 나 돌아가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감이 "오케이." 그래서 보내 주죠. 그래서 하루로 가요. 그래서 그 아침으로 가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무감이 그날은 이런 날이었고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제 그 에밀리 막 이제 그 아침이 막 이렇게 대화를 막 하게 되죠. 애들끼리 "일어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에밀리가 "어머 우리 엄마 엄청 저렇게 젊었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막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대화들이 막 넘어가는데 에밀리가 그 하루의 아침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조용하고 그냥 따뜻하고 그런 하루인데 그 부분인데 이제 에밀리가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이니까 못 참겠어요. 저렇게 젊고 아름답던 분들이 이렇게 늙으시다니 엄마 제가 왔어요. 어른이 돼서요. "전 엄마 아빠가 좋아요. 정말 못 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에밀리 어린 시절에 엄마가 에밀리에게 하는 얘기들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밀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다가 깨닫는 대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봐요. 그 좋은 대사들을 보는데 에밀리가 뭘 알게 됐냐면 서로 안 쳐다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밀리가 말을 합니다. "엄마 잠깐 저 좀 보세요. 옛날처럼요. 벌써 14 년이 흘렀어요. 전 죽었어요. 엄마는 손주를 보셨고요. 전 조지하고 결혼했어요. 윌리도 죽었어요. 캠핑 갔다 맹장이 터져서요. 그때 얼마나들 놀랐어요. 하지만 잠시 이렇게 다시 모였어요. 엄마, 잠시 동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좀 쳐다보고 있자고요." 근데 안 쳐다봐.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에밀리가 결국에 보다가 포기를 하고 이제 무감한테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하죠. 저는 이게 우리 읍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사를 한번 같이 볼게요. "몰랐어요. 모든 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데려다 주세요. 산마루 제 무덤으로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보고요. "안녕. 이승이여 안녕. 우리 읍내도 잘 있어?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째깍거리는 시계도 해바라기도 잘 있어. 맛있는 음식도 커피도 새 옷도 따뜻한 목욕탕도 잠자고 깨는 것도 아 너무나 아름다워 그 진가를 몰랐던 이승이여 안녕."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요. 이 대사. 이게 에밀리의 마지막 인제 돌아가기 전에 하는 말인데 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우리 읍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아시죠? 그게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아주 좋은 영화인데 저는 인제 너무 유명해서 그 영화를 안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심부름할 게 있어서 수업 시간이죠. 수업 시간에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 영어 시청각실에서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막 거의 마지막 씬에 "캡틴 오 마이 캡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는 씬이 있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걸 봤는데 이미 너무 많은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또 그 하필은 그 장면이고. 근데 왜 저게 유명한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저 장면이구나.' 이러고 지나갔는데 이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영화를 보겠죠. 그래서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와 그 오 마이 캡틴 하는 그 씬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그 계속 이제 서사가 쌓이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엉엉 울었죠. 근데 그다음부터는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다 그 오 마이 캡틴이 나오는 씬만 봐도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 우리 읍내의 저 에밀리 대사가 저한테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읍내라는 아주 자분자분하게 펼쳐지는 삶이 있는데 우리는 되게 별거 아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옆집에서 볼 듯한 아니면 일일 드라마 요즘에는 좀 막장이니까 그런 걸 떠나서 좀 뭔가 되게 옛날에 전원일기 같은 그런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엄마 미소를 하고 보다가 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계속 그 극 속에서 자라서 그 뭔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마지막에 사망을 했을 때 우리가 같이 그 삶을 산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에 그 에밀리가 그 지난 시간을 보면서 막 '아 삶이라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 귀한 걸 우리가 매 찰나 놓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 나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우리 읍내를 다시 이 영상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작품을 찾을 때는 '설마 나 혼자 허공에 대고 말하는 건데 눈물이 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주 눈물이 빵 터졌습니다. 네. 그 제가 막 감성이 막 엄청 충실하고 막 이런 애여서 그거는 아닌데 쟤는 왜 저렇게 갑자기 혼자 눈물샘이 터졌나 이렇게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게 그 진짜 1938 년도에 발표된 작품인데 그 시대의 미국 시민 사회의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내가 2023 년에 내가 본다는 게 그 중간의 무감이 결국에 우리의 삶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1000년 후나 그냥 나고 자라서 그 삶을 살고 죽는 것 '그것은 같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동질한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삶의 순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처럼 좀 무력화할 때 '봄은 오는데 나는 뭐를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한 번씩 돌이켜 보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중간에 횡설수설하고 또 뭐 많은 헛소리 같은 말 반복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작품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죠. 누가 봐도 얇은 이 우리읍내 한번 사서 읽어 보시고 그 연극이 주는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 작품은 여기 보시면 풀트살롱이라고 저희 스티커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하면서 우리 플라잉 트리라는 팀을 만들어서 같이 팟캐스트도 하고 희곡도 읽었었는데 이 우리 읍내를 가지고 공개 방송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전문을 다 읽지는 않았고 그 부분 발췌를 해서 읽었는데 제가 요번에 설명드린 그 씬들은 계속 읽을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좀 틀어 놓고 싶다 하시면은 그것도 찾아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청승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더 재밌는 희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